동남아시아 여행을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 나라들에서 쇼핑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앱이 있습니다. 쇼피. 동남아의 쿠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택시 타고, 음식 주문하고, 송금할 때 시머니를 씁니다. 동남아의 카카오페이죠. 그리고 동남아 PC방에 가면 80%가 가레나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프리파이어라는 게임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10억 다운로드를 기록한 배틀로얄 게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C 리미티드, 동남아의 아마존 플러스, 텐센트, 플러스 페이팔이라는 별명을 가진 회사죠.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은 포레스트 리입니다. 중국 텐진 출신이죠. 재미있는 건 그의 영어 이름입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고 감동받아서 포레스트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는 상하이 교통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고 모토로라에서 HR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런데 2005년 그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자친구의 졸업식에 참석하러 스탠퍼드 대학에 갔는데 거기서 스티브 잡스의 졸업식 연설을 듣게 된 겁니다.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그 유명한 연설이죠. 포레스트 리는 이 연설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2달 동안 매일 유튜브로 이 연설을 다시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창업을 결심합니다. 포레스트 리는 스탠퍼드에서 MBA를 마친 후 싱가포르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다시 일어나 가레나를 창업합니다. 글로벌 아레나의 줄임말이에요. 글로벌 무대에서 싸우겠다는 뜻이죠. 대학 시절 인터넷 카페에서 밤새 게임을 했던 경험이 사업 아이디어가 됐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라인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2010년 GGV 캐피털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받았고 리그 오브 레전드를 동남아에 퍼블리싱하면서 대박을 칩니다. 이게 중국 텐센트의 눈에 들었죠. 텐센트가 투자를 하면서 가레나는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 가레나는 자체 개발 게임을 출시합니다. 프리파이어. 배틀로얄 장르의 모바일 게임인데 저사양 스마트폰에서도 돌아가도록 최적화한 게 비결이었습니다. 동남아와 남미 같은 신흥 시장을 정확히 겨냥한 거죠.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2019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게임 1위, 전 세계 10억 다운로드 돌파, 하루 최대 동시 접속자 1억 명, 프리파이어 하나로 가레나는 현금 창출 기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포레스트 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립니다. 2015년 포레스트 리는 전자상거래에 뛰어듭니다. 쇼피를 런칭한 거죠. 당시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에는 이미 강자가 있었습니다. 알리바바가 인수한 라자다가 1위였죠. 후발주자 쇼피가 이길 수 있을까? 쇼피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라자다가 PC 웹사이트로 시작했다면 쇼피는 처음부터 모바일 퍼스트로 갔습니다. 동남아시아는 PC보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철저한 현지화. 각 나라별로 다른 결제 시스템, 다른 언어, 다른 문화에 맞췄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나라마다 완전히 다른 전략을 썼죠. 4년 만에 쇼피는 라자다를 제치고 동남아 이커머스 1위가 됩니다.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이긴 드문 사례였죠. 2017년 5월 회사 이름을 바꿉니다. 가레나에서 C 리미티드로.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의 약자죠.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해 10월 20일 C 리미티드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합니다. 공모가는 주당 $15, 시가총액은 약 50억 달러였습니다. 포레스트 리는 상장 당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묵묵히 일해준 직원들에게 보상하고 싶었다. IPO 첫날 주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랠리는 이제부터였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집니다. 전 세계가 집에 갇혔죠. 그런데 C 리미티드에게는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습니다. 집에서 게임하고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디지털 결제를 쓰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2020년 매출은
전년 대비 101% 성장. 쇼피의 거래액은 2배 이상 뛰었고 가레나의 매출도 급증했습니다. 주가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IPO 때 $15였던 주가가 2021년 10월에는 $370를 찍습니다. 4년 만에 25배. 시가총액은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8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싱가포르 역사상 가장 큰 기업이 됐죠. 하지만 2022년 지옥이 시작됩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장 기술주들이 일제히 무너졌고 C-리미티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 2월 인도 정부가 프리파이어를 금지합니다. 중국 텐센트가 대주주라는 이유였죠. 인도는 10억 인구의 거대 시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문이 닫힌 겁니다. 쇼피도 인도에서 철수했고 유럽 진출도 실패했습니다. 주가는 $370에서 $40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90% 폭락. 시가총액 280조 원이 40조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C-리미티드의 성장 스토리는 끝났다. 월가의 냉혹한 평가였습니다. 포레스트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는 칼을 들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 쇼피의 물류 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프로모션 비용을 삭감했습니다. 유럽, 인도 등 수익성이 낮은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무한 성장보다 수익성. 그의 새로운 모토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2년 $16억 적자였던 회사가 2023년에 $1억 6천만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역사상 첫 연간 순이익이었죠. 미친 확장 대신 똑똑한 성장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2024년 C-리미티드는 완전히 부활합니다. 쇼피는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52%를 기록했습니다. 2위 틱톡샵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죠. 연간 거래액은 $1,000억 돌파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5년 연속 주문량 1위를 유지하며 남미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매출은 전년 대비 49% 성장했죠. 쇼피의 비결은 물류입니다. 자체 물류 네트워크 SPX를 구축해서 주문의 절반 이상을 직접 배송합니다. 대만에서는 2,500개가 넘는 무인 락커 네트워크까지 갖췄죠. 가레나도 살아났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이 계속 빠졌었는데 2024년부터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프리파이어가 다시 달리기 시작한 거죠. 오징어 게임, 나루토 같은 글로벌 IP와 협업하면서 유저들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들어 게임 예약 매출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3분기 기준 전년 대비 24% 증가했죠. 그리고 인도 시장 복귀도 추진 중입니다. 텐센트 지분율을 낮추고 인도 현지 데이터 센터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규제를 피하려 하고 있죠. 만약 프리파이어가 인도에서 다시 서비스된다면 가레나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사업, 시머니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인구의 절반이나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있죠. 시머니는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대출 잔액은 약 $50억, 전년 대비 9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동남아 최대의 무담보 소비자 대출 기업 중 하나가 됐죠. 놀라운 건 연체율입니다. 90일 연체율이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쇼피의 거래 데이터로 대출자의 신용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시머니 매출은 최근 분기 기준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 세 사업 중 가장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총 매출 $43억, 전년 대비 31% 성장. 순이익 $1억 5,300만. 전년 같은 기간에는 적자였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세 가지 사업 모두 개선되고 있습니다. 게임, 이커머스, 핀테크, 세 바퀴가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2023년 연간 순이익은 $1억 6,300만. 2022년 적자 $16억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2024년 전체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포레스트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틱톡샵입니다. 바이트댄스가 공격적으로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을 노리고 있죠. 인도네시아에서 한때 금지됐다가 토코피디아를 인수하면서 합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쇼피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에요. 아마존도 동남아 진출을 강화하고 있고 알리바바의 라자다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가레나는 프리파이어 하나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새로운 히트작이 필요하죠. 그리고 텐센트 지분 문제.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중국 회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현재 주가는 약 120달러 선입니다. 52주 최저가 35달러에서 3배 넘게 올랐죠. 2024년 9월에는 199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 40% 정도 빠진 상태예요. 시가총액은 약 700억 달러, 한화로 약 100조 원. 2021년 고점의 35% 수준이지만 2022년 바닥에서는 3배 이상 올랐습니다. PER은 약 50에서 60배. 비싸 보이지만 성장률을 감안하면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대부분이 매수 의견입니다. 평균 목표가는 190달러 수준. 현재가 대비 약 60%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동남아시아 시장의 잠재력은 아직 폭발 전입니다. 인구 7억 명, 평균 연령 30세, 스마트폰 보급률은 높은데 이커머스 침투율은 아직 4에서 30%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52%, 영국의 31%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죠. 쇼피, 가레나, 시머니. 이 세 가지 서비스가 동남아의 디지털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번 돈으로 이커머스를 키우고 이커머스에서 쌓인 데이터로 금융을 확장하고 새 사업이 시너지를 내는 구조입니다. 포레스트리가 꿈꿨던 동남아의 슈퍼앱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이름을 딴 남자. 그는 스티브 잡스의 연설을 듣고 창업을 결심했지만 첫 번째 회사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게임 회사를 만들었고 그 돈으로 이커머스에 뛰어들었고 핀테크까지 확장했습니다. 주가가 90% 폭락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장보다 수익성이라는 냉정한 결단으로 회사를 살려냈죠. 2025년 C 리미티드는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쉬. 포레스트리는 여전히 그 말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